네,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블루오크의 이동훈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동훈 이사입니까? 대표입니까? 대표입니다. 아, 대표입니까? 예, 예, 예.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동훈 대표였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거래소는 눈치 보기,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제약주의 등락에 따라서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면, 금통이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내일 금통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올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인하자, 이런 심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 도발 이후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산될 것이냐, 이제 말폭탄이 다시 터지면서 이제 오고 가고 할 거고, 또 이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등락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모습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5거래일 연속해서 IT 종목들을 또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초 높은 IT 기업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근본적으로 좀 올라가기 어려운 흐름이 좀 만들어졌고요.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운송장비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또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약업종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보면 격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신라젠이라든가 TCGN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이제 플러스를 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이런 어떤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 이면에는 또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이제 동시만기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규모 어떤 선물 매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는 좀 눌림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일부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따라서 매출 증가 기대하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는 종목들 일부 갤럭시 S9이 좀 조기 출시할 것 같다라는 내용 때문에 일부 휴대폰 부품주 정도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일부 제약주의 등락에 그대로 연동된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상승 흐름은 좀 우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양상인데요. 외국인 매도세와 더불어서 시장은 조정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지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벤트를 보면 금통위가 있고 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넘겨오고 FMC가 또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투자자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내려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 4만 계약 정도가 매도가 10월 18일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4만 계약 정도가 매도로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어떤 물량이 하락 쪽에 매팅이 돼 있다면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 매도했던 쪽에서는 당연히 손실이 나니까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하면서 주가를 막아내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근본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가 좀 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어떤 선물 옵션 매팅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과 경기 방향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가 3.2% 정도 나오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도 미국은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할 거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조정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또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STI라는 종목입니다. CCSS라는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제품,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화학물질을 고르게 그 공정마다 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CCSS 장비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국내 한양ENG라는 기업하고 40%씩 양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반도체 투자 늘어나고 반도체 생산량 늘어날 때마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가 해외 시장을부터
계속해서 이제 외형을 넓히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이 기업의 이제 분기당 캐파의 거의 풀가동 수준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상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만약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OLED의 생산 원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당장 상용화 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더해진다면 내년도에 주가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재료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특히 최근에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들 지분 증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11월 초 대비 지금 정도 전일 주가까지 따져서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한 달 사이에 무려 3%나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좀 어정간하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들의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그리고 실적 대비 현재 주가 많이 올랐어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내년도 실적 전망치 대비 PER 한 7배 정도 되는 저평가 상태 종목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다면 뭐 다른 장비들도 좋은 종들 많고 하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에 의한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고 저평가인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 STI 여러분들에게 관심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반도 장비 업종인데요. 최근 상승 이후에 오늘까지 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까지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걸 단기로 볼 거냐 중기로 볼 거냐에 좀 다른데요. 네. 1차적으로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퍼 10배 되는 자리가 한 26,000원 정도 나오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상 EPS가 3,500원, 그러니까 퍼 10배 적용하면 35,000원까지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추측이 가미된 수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25,000원, 2차는 3만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면서 조금 짧은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렇게 대응해 봐도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25,000원, 중장기 3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